한상혁 네. 방송통신위원장. 이분 참 끈질긴 분이에요. 네. 그렇게 좀 물러나라 해도 안 물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16일 날 본인 그 위원장 사무실은 물론이고 집까지 자택까지 또 압수수색을 당했다. 장관급이 이런 경우는 참 드물죠. 현직에 있는데 뭐 물러난 사람은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현직에 있는 장관급 정부 위원장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지금 피의자로 입건됐어요. 그리고 사무실하고 집하고 압수수색됐고 휴대폰도 지금 포함됐어요. 아, 그래. 휴대폰도 그렇죠. 빼앗겼습니까?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탈탈 터는데 그 기업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일 못하는 사람보다 더 먼저 쫓겨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가만 보니까 눈치 없는 놈들이 먼저 쫓겨나거든요. 그렇죠. 눈치 없는 사람들. 회장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아부한다고 그걸 또 딸랑거리거나 어떤 거꾸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쫓겨나는데 한상혁이가 이거 눈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5월 달에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벌써 얼마 된 거예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나는 임기를 채우겠다. 근데 자기가 떳떳하게 했냐 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언론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공중파, 뭐 KBS, MBC, YTN, 연합뉴스 이거를 완전히 어용 방송으로 만들어 놓고 또 TV조선 지금도 국장, 과장이 구속됐잖아요. 그 방송정책국장 가장 핵심 국장이 지금 증거가 딱 나타났으니까 TV조선 점수 재승인 그 심사 때 그렇죠. 점수 조작 그것 때문에 그렇죠. 국정부 과장이 구속이 됐는데 아니, 그 위원장이 가만히 나는 책임 그 없어. 회의를 위원장이 주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TV조선 그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 재승인할 때 왜 방송사는 주기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100점 만점에 총점으로 말하면은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었어요. 653점. 그러니까 당연히 재승인이 돼야 되는데 핑계로 된 거죠.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지역사회 문화 필요성 뭐 이런 거에 점수가 원래는 높았는데 야 그거 깎어. 그래가지고 이제 과락이 된 거죠. 과락이 된 거죠. 그래서 210점 만점에 104점 과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TV조선이 4월 21일이면은 끝납니다. 4월 21일이면은 조건부 재승인이 끝나요. 2달 후면은.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신청을 해야죠. 또 재심사를 받아야 그렇죠. 그래서 방통위가 어젠가 열렸어요. 그래서 서로 여야 뭐 그 야당 추천 패널이 있거든요. 어용 교수들하고 뭐 옛날 김현이라고 민주당 그 세월호 폭력 사건 있던 뭐 대리기사 폭력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하고 여당 측 패널하고 지금 와글와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한상혁이가 그것도 또 그 회의 주제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때 2020년에 TV조선 조작할 때도 한상혁이가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담당 국장 과장이 지금 감옥 가 있고 그때 심사위원장이 윤모 교수인데 여기도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어요. 이 사람 마주 날벼락 맞았어요. 날벼락이죠. 교수직도 날라가고 완전히 인생 망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사위원장이니까 폼 좀 잡고 뭐 거마비 좀 받고 그렇겠죠. 뭐 엄청난 돈 받은 건 아니겠죠. 뭐 회의하고 나면 뭐 몇백 챙겼겠지. 몇백만 원. 근데 조작하는 걸 알고 자꾸 밑에서 국장 과장이 전화해서 이거 조금 위에서 점수 좀 낮추랍니다. 위원장님이 어떡하 좀 저희도 형편 좀 봐주십시오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랬겠죠. 뭐나마나. 뭐 개입이 된 거예요. 이런 까마귀 노는데 배 떨어지는 가지 말아야죠. 까마귀 노는 데는. 그리고 방송정책국장이나 과장이 자기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낮추겠습니까? 오더를 받았을 거니까 오더를. 공무원들은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안 하죠. 위원장한테 오더를 받았고 위원장은 또 더 높은 데서 오더를 이게 받은 뭐냐면 탈원전하고 똑같은 거죠. 탈원전 때 산자부 왜 밑에 국과장들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산자부 옛날에 기자 때 출입해 봤지만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근데 위에서 자꾸 불러서 장관 너 죽을래?
그러니까 너 죽을래 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승진도 안 되고 저 좌천돼서 어디 멀리 가니까 야 에이씨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 감옥 간 건데 산자부 장관도 지금 모르는 채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예? 예. 다 문재인도 자기가 왜 탈원전 진전이 없냐고 아우성쳐놓고 자기는 모르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놈들은 다 모르쇠 하는데 한상이 자기가 다 알고 보고받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간접적으로 다 관여되는데 자기 밑에 애들은 다 감옥 가는데 저는 모르쇠 하는 거예요. 저는 한상혁 감옥 가서 수갑찬 모습을 좀 꼭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또 관리자로서의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 이상민 장관은 탄핵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태원 골목에서 이뤘던 사건으로. 그 네. 이상민 장관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요. 여기는 위원장이 국과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시 감독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숟가락 지휘를- 하나까지 다 알고 야 일로 와. 어. 맨날 아침 저녁으로 보고받고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볼 때마다 그런데 지금 깼겠죠. 이 사람은 지금 TV조선이 저 문재인 저 까는 방송인데 그거 좀 해. 손 좀 봐, 그런 거 아닌가? 손 좀 봐. 손 좀 봐. 예, 아니면 얼굴 표정 팍 써가면서 꼭 이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뭐 보나마나. 그런데 방통위에는 심사위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거기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네요. 대개 이런 것에 대비해서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심사하고 우리는 자기는 그거에 빠지고. 따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 그것다 영향력을 그렇죠. 행사해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관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하는 방식이 꼭 그렇죠. 예. 그래도 이거는 저는 한상혁은 분명하게 꼬리를 잡아가지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장관급이 안 나가고 있는 거 뭐 전현인가요? 뭐 네. 전현인가 뭐 권익위원장. 있잖아요. 예, 발음은 잘해야 돼요. 자칫하면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전현희죠. 그 권익위원장, 이 장관급 인사들 그리고 그 대통령 산하 위원장들, 공기업 수장들 아직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 저는 일제히 저는 압수수색에서 다 손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정권을 가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하고 딱 이렇게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뭐 입법 사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정권이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행정부도 또 산하 이런 공기업들도 옛날 문재인이가 다 박아놨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한 80, 90%를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어디 이게 정권이 바뀌었냐 말이 이 안 말. 되죠. 이게 밑으로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념이 스며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딱 거기서 차단하고 네. 있으니까. 저- 그리고 민주당에 들어가서 자료 제공하고 뭐 이렇게 정보 그러니까 제공하고. 민주당도 이재명 살리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169석이라는 큰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라가 가는데 방해만 하냔 말이죠. 지금 노란봉투법 뭐 곧 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손을 못 쓰게 만들어 놓는 법이에요. 예. 이런 법이 있어요. 이거 하면 불법 천지됩니다. 올해 노동 현장 올스톱이에요. 네. 손해배상 소송도 못해요. 아무리 손해를 봐도. 그리고 양곡관리법 쌀을 무제한으로 사준다. 그러면 오히려 쌀값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 농민단체도 다 반대해요. 이런 거. 것들에 대해서는 네. 뭐 자기들이 의석이 많으니까 네. 처리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거부권. 예. 예, 거부권을 행사해야죠. 그러니까 네. 자꾸 거부권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도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는 대통령이다. 이래서 또 시비 걸고 여차하면 탄핵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벌써 지금 뭐 윤석열 탄핵 얘기를 계속들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정청래도 그랬잖아요. 네. 이상민 장관 한 사람으로 탄핵이 끝납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우리도 여차하면은 네. 대통령 탄핵도 합니다. 그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참, 이 폭주 열차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 한상희가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른바 공영방송들 네. MBC, KBS, YTN, 뭐 연합뉴스 이런 데 다
지금도 기울은 운동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지방 공기업 이전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게 노무현 정부 때 2차 진행이 됐고 추진이 돼갖고 이루어졌고 이번에 2차 공기업 지방 이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화되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 것은 한 360억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근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공공기관이 꼭 수도권에 있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지금 한상회가 장악하고 있는 KBS, MBC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거기도 공기업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 그러네요. 나오고 있죠. 예, 이철우 그 경북도지사가 지금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KBS, MBC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죠. 과거에 그 문재인 정권 때도 KBS 지방 이전은 조금씩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재인 노무현 때는 서울대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려면은 지금 정관에는 서울을 소재지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 여기 이사회 9명이 있는데 이 중에 6명이 찬성을 동의를 해야지 이제 할 수가 있고요. KBS도 이사회 11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뭐 방통위 이사들 지금은 다 임기가 지금은 다 좌파 인사들이 많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이 사람들 임기가 좀 끝나면 어느 정도 뭐 현실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KBS, MBC 측은 좀 반발을 많이 할 거예요. 당연하죠. 옮겨가려고 하겠습니까? 뉴스가 서울에 주로 있는데 시골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KBS, MBC 없어도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어디 저 상권에 처박아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KBS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니까 뭐 MBC는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반관 반민 형태거든요. 애매하죠. 애매하단 말이에요. 노영방송이 맞죠? 노조가 운영하는 회사다. 노영방송. YTN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민영화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뭐 민영화 되면은 또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이 KBS, MBC의 지방 이전이 지금 검토는 상당히 심도 있게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런 말씀하신 그런 법적 문제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지금 인터넷 시대에 있으니까요. 지방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뭐 지방도 이 수도권을 벗어나서 충청도라든가 강원도는 뭐 얼마나 걸립니까? 금방이고 또 지방 소멸이 굉장히 뭐 공기업 지방 가는 게 무슨 뾰족한 수는 아닙니다만은 지방이 워낙 지금 거의 뭐 공룡처럼 그냥 사라지는 지금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저렇게 뭐 힘든 결정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KBS, MBC 이쪽에서는 이게 난리가 날 일이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KBS,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별로 꼭 서울만 있으려고 하느냐. 그렇죠. 그렇게 할 바에는 뭐 지방에 있는다고 무슨 못할 것도 없는 것이고 노영방송에 아무 데 가서는 못 하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증권거래소도 부산에 있잖아요. 선물거래소인가. 산업은행도 지금 부산 간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도 지금 내려간다는 거 강원도 간다는 거 아니야?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못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를 그냥 한 나라로 그냥 한 도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과거에 저는 어릴 때 신문 만화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인가요? 서울대가 옛날에 동숭동에 있었잖아요. 동숭동에 이제 물리대가 있었죠. 관악산 밑으로 이전 발표했어요. 그때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서울대생을 관악산 산 밑에다 넣는다고. 그러면은 그 만화가 뭐냐면 그러면 충남대학은 계룡산으로 가고 전남대학은 무등산으로 가고 경북대학은 팔공산으로 가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만화 그냥 비판 엄청 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얼마나 잘 옮겼습니까? 널찍한 데로 가서 그렇게 옮겨. 관악산 밑에 저 신림동 이쪽 잘했는데
지금 보면 더 멀리 갔어야 된다고 봐요. 서울대가. 맞아요. 한 용인쯤 가서 엄청난 털을 제대로 좀 잡아가지고 제대로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연구 생각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그렇죠. 대규모로. 예. 그러니까 지금 제2 무슨 서울대인가를 어디 예. 부천인가 어딘가 어디죠? 예, 뭐 어디 한다고. 그것도 지금 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시절에 신림동 가는 게 멀리 간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구나.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예? 더군다나 지금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장소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관악산 밑에 그 사람도 안 살고 거기에 골프장만 있었거든요. 그게 관악 골프장이 관악시. 관악시시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신 간 게 저 관악시시가 저 동탄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금 그게 지금은 리베라로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국이 이제 한 도시가 되는 거 아닌가. 이제 GTX 되고 더 연결되면은 그러니까 지방 가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거부 반응도 좀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국회하고 대통령실도 세종실로 아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 대통령실도 세종시에 가서 지지든 볶든 좀 해봐라.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정말 여기도 헌정사상 현직 장관에 대한 이런 사무실과 주거지 또 핸드폰까지 압수수색하는 일은 아마 처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올 7월이 아마 임기일 텐데 참 그러면서도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 이유를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뭐 한상혁이도 본인이 물러나고 싶어도 민주당에서 절대 물러나지 마라. 이게 오더가 오니까 본인도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신이 거기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야지. 그러면 당신이 무너지면 다른 데 다 쫓겨나게 생겼다. 뭐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든 이 노영방송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당신이 그래도 버티고 있고 그 이사들도 좀 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끝까지 버텨야 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통위원들. 예.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적어도 염치가 있어야죠. 염치가 있는 사람이면 장차관이라는가 정무직은 당연히 물러나고 그런 거 아니라도 과거에도 밑에 중요 핵심 이 보직에 있는 국과장이 구속이 되면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기 책임 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책임을 안 져요? 그렇습니다. 이 한상혁 또 전현희 이 두 위원장도 좀 책임을 지고 자리를 후를 털고 걷고 일어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들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치 없이 자리에 눌러 앉았다가 감옥 가는 사람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떠날 때는 떠나야 됩니다. 요 한상혁이도 의왕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